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리사를 희망하는 고등학생 친구 여러분, 저는 양식조리 교사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것들은 양식조리 제14차시 양식조리의 기본 썰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선생님과 함께 기본 썰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직접 밀어 썰기라든지 당겨 썰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보고 집에서 실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첫 번째, 기본 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기본 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 기본 썰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챕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썰기, 다양한 칼질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썰기의 여러 가지 종류와 그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양한 썰기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밀어 썰기가 있죠? 내 손을 밀어서, 칼날을 밀어서 썰어주는 방식인데 주로 힘을 줘서 썰어줄 때 또는 한국에서 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밀어서 단단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야채를 밀어서 썰기 때문에 야채가 손실될 수 있는 확률은 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빠르게 썰어서 굉장히 좋은 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겨 썰기는 당겨서 칼을 당겨서 썰기 때문에 채소에 신선함이 좀 더 유지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에서 양상추나 샐러드를 만들 때는 당겨 썰기를 사용해서 그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데요. 이를테면 약간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밀어 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피부를 밀어주면 피부가 점점 주름이 생기고 안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써서 피부를 당겨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젊음이 좀 더 유지되고 피부가 좀 더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품을 밀을 경우, 밀어서 썰을 경우 식품이 밀리기 때문에 약간 손실될 수 있지만 당겨서 썰 경우 식품을 조금 더 당겨주고 식품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영양분이 좀 더 오래 유지되고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각 썰기는 우리가 흔히 군대 썰기라고 합니다. 중식 썰기라고도 하고요. 그냥 직각으로 내려서 쭉 썰어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찍어 썰기는 약간 한식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칼날 앞부분을 도마에서 떼지 않고 그대로 쭉 찍어 써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한 가지 방식은 더 보여줄 건데요. 돌려깎기라고 해서 여러분 칼을 잡고 돌려서 꺼는 방법까지 보여줄 테니까요. 한번 보고 나서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았던 찍어 썰기, 밀어 썰기, 당겨 썰기, 그리고 내려서 직각 썰기, 그 다음에 돌려깎기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칼질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여러분. 자, 오늘은 무랑 에어박을 가지고 한번 보여줄 거고요. 칼을 잡는 방법은 저희가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가볍게 양손 지기를 할 거고요. 칼을 잡았으면 이제 칼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직각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삶에 따라서 본인이 가장 편한 자세가 있을 거예요. 연필처럼 칼을 사용하시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 요리를 배울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다리를 11자 어깨 높이보다 좀 작게 잡아주고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넓게 벌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칼질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왼손은 약간 호랑이 검법, 그러니까 약간 달걀 쥐듯이 가볍게 쥐면 되고요. 줘서 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검지손가락의 끝을 이용해서 칼날이 내 팔을 베지 않게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이렇게 안을 파고들지 않게끔 검지로 계속 조절해주고 뒤로 쭉쭉 빼주는 이 왼손가락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쭉 밀어서 썰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이 검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검지를 일자로 펴서 이런 식으로 잡고 썰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세부터 잡아볼 건데요. 너무 불편한 자세로 칼질을 하면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편한 자세로 자세를 잡아주시고요. 선생님 공부할 때 약간 이렇게 꺾어서 하기 때문에 살짝 꺾어서 잡을게요. 이 상태에서 왼손은 편하게, 오른손과 칼등과 손목은 일자가 되게, 그리고 팔목과 어깨는 힘을 풀어주시고요. 손에 칼만 정확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썰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칼질을 할 때 손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썰어주는 건 칼질이 아니죠. 이거 웨이브잖아요. 또는 이렇게 물레바퀴식으로 돌려서 써는 것도 아닙니다. 손목은 최대한 적게 쓰시고 이 팔꿈치의 힘을 이용해 주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뒤로 쭉 뺐다가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계처럼 뺐다 밀어준다, 뺐다 밀어준다, 뺐다 밀어준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쭉 뺐다가 쭉 밀어주시는 것만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칼질을 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갔을 시에
이 팔꿈치가 원래 칼질하면 좀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렇게 딱 붙게 돼요. 딱 붙어서 힘을 주게 되면 이 가슴과 어깨와 팔과 이 팔목 자체 모두가 아플 수 있습니다. 힘줘서 이렇게 썰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썰시면 안 되고 힘을 푸시고 긴장을 푸시고 충분히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칼질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뺐다가 앞으로 밀어주듯이 이렇게 썰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 다 편하게 썰 수 있어요. 선생님의 칼질을 보면 지금 어때요? 팔꿈치만 앞뒤로 움직이고 있죠? 당겨썰기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만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밀어썰기는 뒤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는 거, 당겨썰기는 앞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쭉 당겨주는 거,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직각썰기는 그대로 직각으로, 찍어썰기는 앞쪽을 붙이고 작두처럼, 돌려깎기는 왼손의 역할이 중요하죠. 돌려깎기는 좀 이따가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본 칼질 자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이 무와 이 에어박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건데요. 칼은 항시 안 쓸 때는 이 도마 앞쪽으로 배치를 해두시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밀어썰기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의 팔꿈치 움직이는 거를 생각하시고 앞쪽으로 밀어서 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밀어서 한번 쭉 썰어 볼게요. 그렇게 두껍지 않게 얇게 쭉 밀어 주실게요. 이거는 편썰기죠. 둘, 셋, 넷, 다섯. 손에 힘을 확실히 주고 미셔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아직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어썰기입니다. 열. 앞으로 칼날이 쭉 가서 칼 끝이 닿죠. 열하나. 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세워두고 썰 게 아니라 쭉 펴줘서 썰어주는 방법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을 일자로 쭉 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펴주시고 이쪽 오른쪽부터 왼쪽 방향으로 왼손으로 호랑이 지듯이 약간 달걀 지듯이 잡아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세를 잡고 뒤에서 앞으로 쑥 밀어주는 게 밀어썰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끊기지 않고 뒤에까지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칼날이 어때요? 칼날을 앞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칼날을 뒤로도 안 합니다. 또 중간에 칼날로만 칼을 밀고 그대로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서 쑥쑥 밀어주시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리를 지키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본인만의 리듬을 찾아서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밀어썰기를 쭉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숙달됐을 경우에는 칼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쭉 그래서 칼이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 식으로 밀어 썰어 주시면 올바른 칼질이 완성됩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밀어썰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밀어썰기를 끝낸 다음에 칼을 전부 다 치워 주시고요. 이번에는 당겨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밀어썰기가 앞에서 조용히 밀어줬다면 당겨썰기는 살짝 밀었다가 뒤로 쭉 당겨주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저 썰은 거를 다시 쭉 펼쳐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칼을 약간 앞으로 살짝 밀었다가 뒤로 쑥 당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때 밀어썰기 같은 경우는 밀기 때문에 칼날이 정확히 도마에 닿을 수 있지만 당겨썰기는 당기는 힘이 좀 모질라서 살짝 뜰 수가 있어요. 그럼 오징어 다리처럼 무가 전부 다 비껴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도마에 완벽히 칼날이 쑥 닿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는 늘어나니까요.
밀어서 쭉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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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본인이 계속 칼질을 하면서 늘겠다란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연습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쭉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방금 밀어썰기처럼 점점 더 빨라지는 게 당겨썰기인데요. 오히려 속도는 당겨썰기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칼이 잘 갈려 있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힘을 빼주시고 최대한 당겨서 썰어주시면 칼질은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당겨서 썰어주고 있죠? 여러분 밀어썰기, 당겨썰기 본인이 편하게 사용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서양조리를 배운다고 하는 학생들은 다 당겨썰기를 익숙하게 익혀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밀어썰기, 당겨썰기를 끝내봤고요. 이번에는 찍어썰기와 직각썰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필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군대 가서 취사병으로 임용했을 때 직각썰기를 굉장히 잘 배울 수 있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편한 썰기입니다. 하지만 업장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직각썰기 같은 경우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방의 조용한 그 느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썰어서 우리가 당겨썰기나 찍어썰기나 또는 밀어썰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확히 편썰기를 다 해주시고요. 자, 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직각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각썰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자로 내려주는 거예요. 직각썰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가장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그리고 손이 쉽게 다칠 수도 있고 가장 빠르고 편하지만 힘이 들고 칼질이 너무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도 한계는 없고요. 자, 직각은 말 그대로 일자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가장 편하고 쉽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익히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칼질이지만 하나 중요한 거는 직각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리가 어떻죠? 굉장히 경쾌하고 좋죠? 하지만 우리는 난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방에서는 조용히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직각썰기는 그렇게 선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에 앞서서는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직각썰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칼날이 충분히 잘 갈려 있어야 되는데요. 칼날이 갈려 있지 않으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비껴나가게 되면 손에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칼은 반드시 잘 갈아주셔야 됩니다.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배웠었죠. 자, 이렇게 직각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각썰기는 여러분 연습하기 가장 쉽고요. 여러분들이 익히기 가장 쉬우니까요. 직각썰기도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밀어서 찍어썰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쭉 펴주고 찍어썰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 칼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물레방아처럼 쭉쭉쭉쭉 찍으면서 넘어가는데 사실 찍어썰기가 가장 소리가 안 나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가장 편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직각썰기 말고도 찍어썰기도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작두처럼 하나, 둘, 셋, 넷 약간 밀어썰기 형태를 두고 있는데요. 밀어서 찍어썰기라고 보시면 편할 거예요. 앞부분을 절대 떼지 않고 뒤로 움직이면서 계속 옆으로 천천히 칼날을 움직여주면서 돌듯이 칼을 계속 움직여서 물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다고 찍어썰기가 절대 속도가 밀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칼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찍어썰기는 너무 긴 야채나 그리고 또 뭉치기 어려운 야채 같은 경우는 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4가지 칼질을 한번 배워봤고요. 자, 이 무채는 집에 가서 무생채를 해먹으면 참 맛있겠죠? 여러분 야채는 모두 버리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추가로 요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울 거는 이제 돌려깎기를 한번 배울 건데요.
돌려깎기 같은 경우는 왼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엄지가 모든 역할을 하는데요. 칼을 대고 무작정 일자로 들이밀 게 아니라 아래, 위 움직이면서 천천히 깎아주면 됩니다. 처음 들어갈 위치를 정하시고요. 이쪽 엄지손가락으로 이 칼날의 반절 정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검지와 약지로 깍지를 잡아주시고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날을 조용히 쭉 집어 넣으시고요. 아래로 밀어서 집어 넣었으면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잡고 당기면서 쭉 칼날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또 엄지손가락으로 아래로 밀면서 자, 하나, 둘, 자, 엄지손에 집중해주세요. 셋, 넷.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엄지를 이용해서 위로 올리고 칼날을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이쪽에 힘을 줘서 미는 게 아닙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칼날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줘서 이 칼을 위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위에가 얇아지고 아래가 두꺼워지는 거고요. 이걸 위로 이렇게 쭉 올리면 바로 위에가 두꺼워지고 아래가 얇아지는 겁니다. 근데 평범하게 쭉 밀어주고 자, 이제 한계점이 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 손이 움직여야죠. 이쪽 엄지손이 쭉 밀어주고 이 둘이 같이 힘을 주면서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쭉 돌려깎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칼이 엄청 잘 갈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쭉쭉 어때요? 참 편하죠? 참 쉽습니다. 보긴 쉬워요,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쭉 심까지 쭉쭉 밀고 나가 볼게요. 자, 돌려깎기는 이것도 돌려깎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 돌려깎기라는 것은 사과를 양파 모양처럼 쭉쭉 끝에서 끝으로 돌려깎이는데요. 그건 너무 고급 설기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게 다 숙달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심은 남겨두고 이렇게 돌려깎은 걸 어떻게 한다? 썰어서 이제 우리 한식에서는 채를 썰고 우리 양식에서도 채 썰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한번 써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실습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겹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 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V 보면 많은 요리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칼질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 칼질을 연습해 온 겁니다. 여러분, 요리의 기본은 칼 갈기, 칼을 잡는 방법, 그리고 칼질을 하는 방법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칼 기술과 칼질 능력이 굉장히 빠르다면 자격증 정도의 시험은 정말 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빠르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의 칼질이며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인 인성이겠죠. 요리사로서 바른 마음가짐이 가장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기본 칼질을 배워봤고요. 다음에 기본 썰기를 배우면서 기본 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 칼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부터 기본 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미리 해놨는데 사진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작게 다진 거 찹이라고 하죠. 용어로 찹입니다. 찹. 0.1 곱하기 0.1 곱하기 0.1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게 다져서 이거를 찹해라면 이렇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민스가 나오는데요. 민스는 찹을 더욱 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가 파인 브로노아즈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선생님이 한글로 안 써주고 영어로 써줬나? 이 정도쯤은 영어로 다 외우셔도 됩니다. 꼭 영어로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어 말고 이건 꼭 영어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도 편하실 거예요. 자, 파인 브로노아즈는 0.15 곱하기 0.15 곱하기 0.15cm로서 정육면체죠. 찹보다는 좀 더 크게 써는 게 바로 파인 브로노아즈라고 할 수 있고요. 0.15, 0.15는 가로, 세로, 높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브로노아즈는 당연히 파인 브로노아즈보다 크겠죠. 미디엄 브로노아즈도 하고 그냥 브로노아즈라고도 합니다.
0.3 곱하기 0.3 곱하기 0.3cm로 작은 다이스,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는 게 브로누아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누아즈보다 좀 더 큰 거를 우리가 스몰 다이스라고 해요. 다이스, 즉 주사위 모양으로 정육면체로 썰어준다는 건데 스몰 다이스는 0.6cm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다이스 다음엔 당연히 미디움 다이스가 나오겠죠. 미디움 다이스는 스몰 다이스의 단 2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cm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몰 다이스, 미디움 다이스 0.7cm면 스몰 다이스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준치를 정해준 것 뿐이지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스몰 다이스라고 해주시고요. 미디엄 다이스도 기준치인 거지 이 0.1, 0.2 정도 차이는 미디엄 다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엄 다이스 그 다음에 라지 다이스가 나오는데요. 라지 다이스는 1.8 곱하기 1.8 곱하기 1.8 약 2cm 정도로 큰 주사위 모양을 말합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네, 주로 수투나 이렇게 찜 같은 거 사용할 때 야채를 썰어줄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를 떠나서 채 썰기로 넘어가는데요. 제일 처음에 파인 줄리안이라고 해서 파인 줄리안입니다. 0.15 곱하기 0.15 곱하기 3에서 6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0.15 0.15 길이는 3에서 6cm로 썰어주시는 게 파인 줄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줄리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디엄 줄리안이 있겠죠. 미디엄 줄리안 같은 경우에는 파인 줄리안의 2배 0.3 곱하기 0.3 곱하기 3, 5할 6cm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줄리안이라고도 읽으셔도 돼요. 미디엄 줄리안 그 다음에 라지 줄리안이 나옵니다. 보는 것과 같이 막대기 모양이죠. 0.6 곱하기 0.6 곱하기 3에서 6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라지 줄리안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바토네토, 우리가 막대기 모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강목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파인 줄리안을 지나서 옆에는 리스라 그래가지고 0.5 곱하기 0.5까지 3cm로 짧도맣게 잘라주는 거를 우리가 라지 줄리안의 반절, 리스라고도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옆에 이제 퐁리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먹는 감자튀김 크기의 모양을 퐁리프라고 합니다. 0.6 곱하기 0.6 곱하기 6cm 길이로 썰어지는 것을 퐁리프라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처럼 가늘게 썰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포나드라고 하고 슈레드라고 하는데 슈레드는 1mm의 얇은 두께로 길게 채 썰은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시포나드는 말아서 간을 실처럼 썰었다라고 해서 시포나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엔젤 헤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설탕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길게 쭉 뽑아내면 실처럼 간을 실이 나오잖아요. 설탕 실이. 하지만 그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이쁘다 그래서 엔젤 헤어라고도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슈레드는 1mm 두께로 길게 써는 것. 시포나드는 말아서 가늘게 실처럼 써는 것을 시포나드라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썰기의 모양 내기인데요. 자, 베이잔느. 첫 번째는 베이잔느고 두 번째는 슬라이스, 세 번째는 롱데이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베이잔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0.3cm인데 두께가 0.3이고요. 가로 세로가 1.2의 직각 육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어디에 쓰일까요? 네, 미네스토로니 스프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스프나 국을 끓일 때 베이잔느로 많이 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나박썰기죠. 자, 옆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얇게 저며 써는 거예요. 얇게 숭숭숭 썰어주는 걸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0.1cm 정도의 두께로 얇게 저며 써는 것을 뜻합니다. 얇죠, 생각보다. 그 옆에 롱델은 마찬가지로 우리 반달썰기나 그냥 퉁퉁퉁 썰어주는 건데요. 0.5에서 1cm로 두께로 썰어주고요. 둥근 야채를 써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다 롱델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모양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기본 설계 모양 내기의 절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리지엔느라고 해서 뒤에 있는 이제 페이잔느와 좀 다르게 파리지엔느라 해서 파리제인 스크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스크프가 있는데 이거를 야채에 대고 동그랗게 쭉 파내면 이렇게 구슬 모양의 야채가 파집니다. 요즘에 플레이팅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해변이 아니라 비치, 보석 비치를 뜻합니다. 또는 UFO 모양이라고 하는데 당근을 0.3cm 두께로 지름은 3에서 4cm로 썰어주고 양옆을 UF처럼 잘라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모양이 바로 비치 모양입니다. 우리가 서로인 스테이크를 할 때 사용하죠. 글레이징까지 이용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옆에 샤또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샤또 전용, 샤또 나이프도 배웠던 것처럼 샤또는 4cm 길이의 타원형 또는 오크통 모양으로 썰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했지만 샤또를 한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야채의 손실률이 발생해요. 물론 그걸로 이제 단체로 소스를 만들 경우에는 사용을 하겠지만 요즘에는 샤또 모양은 잘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cm 길이의 타원형 또는 오크통 모양이고요. 삐죽하게 잘라서 양끝을 잘라주는 게 바로 샤또고요. 이제 올리베토 같은 경우는 올리브 모양의 당근 모양 또는 올리브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둥근 타원형으로 샤또와 다르게 양끝이 뾰족하게 손질한 것이 바로 올리베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잘게 다진 건 찹, 그보다 더 다진 건 민스, 그다음 파인 브로누아즈 잊지 마시고요. 스몰 다이스, 라지 다이스, 파인 줄리안, 바토네트, 리스, 뽕리프, 그 다음에 슈레드, 시포나드, 베이잔느, 슬라이스, 롱덱, 그 다음 파리지엔, 비치, 샤또, 올리베토 전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양식 썰기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일단 기본 썰기부터 마스터 하시고 요리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4차시 양식조리의 기본 설기까지 끝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은 제 15차시가 마지막이에요. 15차시는 우리가 직접 어류 잡아보고 3장뜨기, 5장뜨기 그리고 가금류를 손질을 해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칼 손질을 잘해서 집에서도 한 번씩 실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